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석유화학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공장 증설을 통한 물량이 공급 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인해 가지고 석유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이 전과 같이 많은 매출액을 올릴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LG화학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석유화학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여나가고 이 첨단 소재 쪽에 많이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극재에 대한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2월 유럽 전기차 판매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상치가 전년비보다 약 15% 증가하지 않을까였습니다. 결국 이 15%밖에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이 보조금 축소전으로 일회성 수요 증가 효과가 있겠으나 독일 쪽에서는 전년비보다 5% 역성장할 거기 때문에 15%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 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는 이 15%보다 약 4% 낮은 11%밖에 성장하지 못하면서 부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11%밖에 성장하지 못했었던 이유도 앞서 말했던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에 보시다시피 가장 큰 시작인 독일이 2월달 전기차 판매 전년비가 5.3%로 역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쪽에서 또 이제 3월달쯤에는 이제 해외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또 대폭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24년도 상반기까지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쪽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 환경 보너스라고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다시 약간의 변화하고 있다. 고소득 가구에 있어서는 5,000유로에서 4,000유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7,000유로로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상용차에 대해서는 약 1,000유로가 인하가 됐다는 것이 골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차 임대 프로그램도 중단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프랑스 쪽에서는 2월 달만큼의 많은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 공장 가동률과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결국에 이제 특히 에너지 솔루션이 23년도에 22년도 대비 이 가동률이 줄어들었었던 거는 이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터리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재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 가동률을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년과 같은 이제 판매량만 가지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출액 부분은 23년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셀 제조사와 메탈 가격에 연동한 판매 가격을 토대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3년도처럼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는 시기에 광물이 올랐을 때 비싸게 사든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전지재료 사업의 전체적인 판매량은 유지가 됐지만 메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황이 언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면은 2023년도 3분기였다라는 거죠. 특히 2023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소재 부분은 이제 1조 7천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1,293억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계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리튬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또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이춘시의 일부 리튬 기업들에 대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거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12월 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0만 위안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현재까지도 지속은 돼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이든 수소나 리튬이든 이제 배터리 업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10만 위안까지는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종합을 하자면 이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유럽 지역 쪽에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진 않고 아직도 이 배터리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하락을 하면서 재고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메탈 가격도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 반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판매량이 이제 전년도만큼만 유지가 되더라도 이 메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전년도보다는 이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전기차, 양극재에 대한 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난다라고는 이제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이제 재고에 대한 문제도 사라지고 있고 이제 메탈 가격도 반등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는 24 년도 이제 한 3 분기쯤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 나아질 수 있는 완벽하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의 주가는 여전히 뭐 크게 이제 볼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은 이 부근은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눌림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해서 가게 된다면은 이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점점 밑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120평선 이렇게 하방으로 하향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 역배열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점점 하방에 대한 힘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 시나리오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부근에서 이제 40만 원 부근까지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40만 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 이 48만 원 부근은 뚫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